특이점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벌써 2022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올해는 유독 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보빈 아나운서는 올해 어떠셨어요? 저도 뭐 정말 바쁘게 지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는 또 특이점에 우리 나선홍 아나운서와 함께하게 돼서 더 풍성하게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이런 훈훈하게 연말을 맞이해야 되니까 풍성하죠. 이런 이야기. 풍성.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연말 특집, 시민 제작자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함께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편견과 차별 없이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마포에서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 세상 소통하는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강사 정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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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일본 출신의 그 뮤지션인 아마리미호라고 합니다. 남편이랑 파드마라고 하는 밴드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원 뉴스캐스트라는 마을 미디어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PD 박선현입니다. 세 분 반갑습니다. 일단 미호님께서는 작년 이 연말 때도 자리를 빛내주셨거든요. 그러셨군요. 저는 사실 너무 많이 뵈서 이제 정말 친숙한 그런 사연입니다. 미호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진짜 고정 게스트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기쁘습니다. 정말 이 시민 제작자분들의 열정이 대단하세요. 열정하면 또 이분이 빠지질 않습니다. 시민 제작자 우리 정상훈님. 그동안 이제 저희 특이점의 영상을 여러 편 보내주셨는데 19회 출연하셨던 그 웨딩 쇼퍼 노경환 선생님. 기억납니다. 멋진 차를 운전하셨던. 맞아요. 그리고 25회 출연하셨던 해금켜는 은하님. 두 분의 영상을 친숙하잖아요. 우리 정상훈님께서 제작을 하셨어요. 저희가 봤던 그 영상이 정상훈님께서 제작을 하신 거였군요. 어떤 인연이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교육을 운영하던 그 사회적 기업 그때 개인적인 인연을 통해서 만나셨던 분들인데요. 두 분 다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들이 사람들과 얘기를 공유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주제들이 있어서 제가 출연을 요청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또 그분들이 또 흔쾌하게 나와주셔가지고 제가 같이 즐거운 시간으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박선현님께서는 그리고 노원 뉴스캐스트 PD라고 소개를 또 해주셨는데 노원 뉴스캐스트는 어떤 곳이에요? 이제 노원에 있는 젊은 청년들의 마을 미디어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노원구에 있는 이슈나 소식들 그리고 핫플레이스 등등을 청년분들께 전해드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PD로서 벌써 횟수로 4년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을 미디어. 저희가 이제 상당히 궁금한데 세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셨을지 기대가 되고요. 그럼 먼저 정상훈님의 영상을 저희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한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는 영등포구 대림동. 다문화 가정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그 중에는 한국 남자와 헤어져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도 있다. 한석봉, 그렇죠. 이황, 퇴계 이황, 또 아는 분들? 베토벤. 베토벤, 나폴레옹, 나폴레옹. 인순이,
예. 이주민이고 또 한부모고 또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워낼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아이들은 이 사회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오히려 부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는 정신을 키워서 이렇게 사회를 이끄는 리더로 생각합니다. 대림동의 한 이주 여성 단체에서 만난 이주 한부모 여성들. 아, 이주 한부모 분들이 여성분들이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거군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혹은 사고로 무슨 병이 있어서 수입이 정말 너무 적다. 그러면 재산이 조금 초과되고 2020년 통계치로 결혼 이주 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자. 약 17만 4천 명의 결혼 이주자가 있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약 27만 6천 명이다. 지난 10년간 6만 6천 가정이 이혼을 하여 한부모 여성 가장이 되었다. 다리는 힘들었어? 아이고 더운데 예. 서울에서 하는 거 고생이에요. 그래도 인천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도 좋았어요.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쌀도 갖다 주면서 쌤도 보고 감사합니다. 예, 두 아이도 보고 네. 그래 이제라도 나는 뭐 이주 여성 한부모 가정의 80%가 월 소득이 3인 가정 기준 400만 원에 못 미치는 저소득 가정이다.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시설에 수용되는 가정도 찾아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나라에는 복지제도가 참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참 잘 되어 있는 국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주 여성 한부모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서 필요하냐?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주민이기 때문에 검색하는 방법도 모르고 누가 옆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주지 않으면 본인들 절로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이주민 한부모들이 복지제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다문화 한부모 엄마들이 거리에 나섰다. 네, 감사합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한 고용촉진제 도입 캠페인이다. 이거 우리 글로벌 한품 센터로 가는데요. 냉담한 반응도 많이 마주치게 된다. 이혼하고 왜 모국으로 돌아가지 않는지 납득하지 못해서일까? 혼자가 되었을 때 이주 여성 한부모들은 친정에 갈까 잠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은 모국이라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아이들이 문제입니다. 이 아이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의 정체성을 잃고 다른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너무나도 아이한테 가혹합니다. 그래서 엄마들은 아이가 한국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죠. 이들에게도 가장 큰 고민이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정착을 하셔야 불합리한 하는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좌절을 겪게 된다. 네, 주름 실전할게요. 우리 중국어로 따라볼까요? 한국. 그렇지, 한국. 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 짜잔 어딜까요? 중국.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공부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건데 어떻게 보면 이 공부에 대한 얘기가 우리 아이한테 이걸 적용을 하시려면 우리 아이에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러려면 기본적으로 아이하고 잘 대화가 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성 가치관을 한번 먼저 점검해 보자라는 의미로 제가 이 챕터를 집어넣었습니다. 성교육할 때 어머님들은 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대문 자조 모임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뿐이 만남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소중한 만남이고 이주 한부모 여성들의 지역 소모임. 외로움도 달래고 필요한 정보도 교환하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모국어 강사 수련회에 참가한 엄마들이 해돋이 소원을 빌어본다. 저는 일단은 건강하게 앞으로도 이제 일도 이제 저한테 맞게끔 일 찾기 위해서 그랬어요. 모두 우리 가족들이 항상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항상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원하던 거 만에 하나 이 한국에 있는 유일한 보호자인 엄마가 어떤 사고로 혹은 병으로 돌아가셨을 때 남겨진 이 아이가 이 사회에 버려지는 걸 막자. 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국적 취득이다. 외국인은 취업, 복지, 교육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국적을 취득하려면 일제적인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해야 되고 한 달에 300만 원 벌어야 되고 그리고 저축도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사실 한국에서 여성이 한 달에 300만 원 벌 수 있는 여성이 어렵잖아요.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주 여성 한부모가 한 달에 300을 벌려면 더 어렵죠. 까다로운 한국 국적 취득 요건을 맞추지 못해 외국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엄마들과 한국 국적을 가진 자녀들로 이루어진 글로벌한 가족. 이웃의 평범한 로컬 가족이기를 원하는 그들의 소망을 가로막는 가장 높은 장벽은 우리 마음속의 차별과 편견일지도 모른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착잡해지고 좀 무거운 마음을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소망을 가로막는 장벽, 우리 마음속의 차별과 편견일지도 모른다. 이 말이 좀 새삼 와닿네요. 네. 미호님께서는 또 결혼 이주민이시니까 또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네, 뭔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계속 파이팅라고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영상이 이제 어떻게 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현재 그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과도 어떤 그 프로그램 통해서 좀 만나게 되신 건가요? 2019년도에 그 한부모 가정 어머니들을 위한 어떤 힐링 프로그램을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울시 한부모 지원센터로부터 이렇게 이주 여성 중에서 한부모 가정이 있는데 이분들을 하고 프로그램 하면 어떻겠느냐 한번 제안을 받아가지고 그때 글로벌 한부모 센터를 소개받아가지고 만나게 되셨고요. 처음에는 어머니들 대상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어머니들이 생계도 책임지랴 아이들도 맡으랴 혼자 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획을 바꿔가지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힐링을 하면서 두 사람 간의 마음의 벽도 허물고 그리고 정말 가정의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해서 그때 교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대표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친정 어머니 같은 역할을 그 이주 여성분들께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글로벌 한부모 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과 경인 지역에 한 200여 분 정도의 이주 여성 한부모 어머니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어떤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또 인식 개선 또 자체적인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한부모 여성들한테 친정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지역별로 서로 좀 힘을 돋아줄 수 있는 자조 모임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알선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 그래서 그런 쪽에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후원금 가지고 좀 흥건하게 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정상훈님께서도 그 이주민 한부모 가정과 또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인연을 맺어 오시면서 이분들이 한국에서 겪는 고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이렇게 어렵게 생각을 제일 먼저 부딪히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뭐 언론이나 매스컴 또는 어떤 영화라든지 드라마 속에서 이주 여성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인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을 핑계로 삼아서 한국에 돈 벌러 왔다든지 결국 자식을 낳고 다 버리고 도망가가지고 취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좀 편견을 가지고 쳐다보는 시야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네. 그다음에 어떤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 특히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종교적인 또 편견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그분들한테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편견이라는 장벽이 상당히 높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 높은 장벽을 자꾸 낮춰주기 위한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미호님 주변에도 이렇게 한국에서 이런 고충을 겪고 있는 이주 여성분들이 계실까요? 그 이주 결혼 여성들은 그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도 아빠도 외갓집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그렇죠. 혼자 해결해야 되는 게 너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 경우에는 한국 사람 안에서는 그 일본 사람한테 그 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어서 네. 그 아직도 남자 쪽의 친족한테는 일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지 않고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사회 인식이 이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 많이 네. 바뀌었습니다만은 또 이런 말씀 드릴 때마다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좀 관심을 갖고 소통하는 시간이 앞으로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을 또 제작하시면서 아무래도 그 이주민 한부모 가정 현실을 더 깊게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예, 제가 실제로 그 한 가지 한 가지씩 면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직접 한번 나눠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은 영상에다 나왔듯이 국적 취득의 문제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해서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저임금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알바자리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점점 커가는데 양육이라든지 교육에 드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하는 부분 감당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시고 네. 그렇죠. 네, 그 부분들이 또 가정 내에서 갈등 요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빨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정부의 관심 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아까 뭐 국적 취득하기 위해서 4대 보험에 뭐 월 300만 원 수입이 있어야 된다. 네.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잖아요. 너무 어렵죠. 네. 아무튼 건강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관심을 더욱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우리 정상훈님께서도 앞으로 좀 더 좋은 영상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좋은 역할을 또 하고 계신 것 그럼요. 같아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영상 우리 미호님의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행사 현장을 담아 오셨다고 하거든요. 함께 볼까요? 11회의 서울 이주민 예술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MC까지 모셨어요. MC를 지금 하고 네. 있네요. 와. 서울 이주민 예술제네요. 남편분은 어디 가시고 혼자 MC를 또 보셨네요. 아, 그렇네요. 네네. 아, 저 뒤에. 네. 한용문 축하드립니다. 예. 시상식도 있었어요. 어머니, 저 센터에 가요. 아, 이 영화의 음악 감독을 담당하셨군요. 네. 와. 처음으로 영화를 했습니다. 영화 음악을. 그 우리라는 그 틀 이제 한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도 조금 약간 재밌게 볼 수 있는
조금 더 약간 자유롭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일 조금 흥미로웠던 거 이주민들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조차도 그 우리라는 제 안에서 조금 갇혀 있었다는 걸 많이 알게 됐어요. 전화 왜 안 받아?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많은 영화들이 있었네요. 네. 중국에서는 그냥 우리 새해나 명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네, 만수무강하세요. 약간 이런 뜻이에요. 오, 멋진데요. 1번 핀마이크 체크 중입니다. 하나, 둘, 또 이제 마무리하는 날은 또 긴장. 이때까지 아무리 문제 없이 잘했는데 그런 긴장이 되죠. 오늘은 마지막 날이네요. 좀비 같아요. 네, 아빠는 좋다고 하잖아요. 엄마는요? 엄마는 그냥 그래. 마지막 날에 공연이 있었던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뒷가판으로 다시 뒤로 가고. 미호님. 오. So I can't take up too much time, right? Yeah. 저는 너원입니다. 우리 같이 텐션 퍼포먼스. 저는 어릴 때 기타를 많이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하세요? 쳤으니까 이제 진짜. 먼지를 털어놓고 이렇게 다시 공연하게 된 기회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내면 참석자 있거든요. 한국에서 살면서 어떤 거 느끼는지 그거 기발해서 시를 만들면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10일에 서울 이주민 예술제의 마지막 행사인 폐막 공연 날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진행을 맡았었어요. 저는 가야금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고요. 뭐 서울 이주민 예술제와는 뭐 공연도 하고 뭐 MC도 맡고 같이 관객석에서도 즐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인터뷰 때 말씀 잘하셨던. 네. Seen that heaven ain't the holy ground, it's a town in this wood box. Bigger baby, yeah, keeps me right smack dab in the middle of this. 오, 와. 내가 미용원 가봤잖아. 가면 정신이 한 개도 없어. 뭔 말은 하는지 다 모르겠더라. 그것만 꼭 기억해라. 왼팔이 아픈지 오른팔이 아픈지 어떤 사람은 안 아픈 팔에 깁스하고 나왔더라. 다양한 그런 장르의 공연까지 다 준비가 됐었네요. 연극 공연도 있고요. 음악 공연. 다양한 공연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 이주민 예술제의 생생한 현장을 담아주셨는데 진짜 현장에 다녀온 것처럼 네, 생생하게 너무 잘 담아주셨네요. 우리 저 미호님이 개막식 MC에 또 오프닝 무대 음악 감독, 영상 촬영 뭐 1인 몇 역을 하신 거예요. 네, 다양하게 다 하셨네요. 네. 정말 바쁘셨겠어요. 정말 바빴어요. 서울 이주민 예술제 어떤 행사인지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세요. 네, 그 아시아 미디어 칼자 팩토리, AMC 팩토리라고 하는 단체가 이주노동 희망센터하고 같이 주최하는 예술 행사예요. 네.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예술가를 발굴하고 발표회 장을 만들고 그 예술가나 아마추어라도 예술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같이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그 예술제입니다. 네. 이주민 예술가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신 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러니까요.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예술제라는 거. 네. 두 분은 영상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우리 저는 먼저 오늘도 귀걸이 굉장히 예쁜 거를 하고 오셨는데 영상 곳곳에서 정말 여러 역할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패션을 보여주셨던 것도 네, 정말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음악이나 예술 콘텐츠들이 정말 고퀄리티여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얼마나 이렇게 진심으로 이 행사에 임하는지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또 대기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었던 부분인데 저는 또 마지막에 이제 파티를 즐기시는 그 부분도 너무 행복해 보이고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준비하는 과정의 영상이나 저 끝에 이제 쿠키 영상도 그렇고 참가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한국에 와서 제일 기뻤던 순간이 행복했던 순간이 그 시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사실 예술은 결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가는 참여 과정 속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일을 하셨구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 만들어 간다는 거기에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행복한 표정을 또 이렇게 정상훈님께서 잘 보셨네요. 맞아요. 네. 아까 보니까 그 이주민 토크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시던데 주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요? 네, 올해 그 이주민 예술제의 서브 슬로건이 우리 더하기였어요. 네, 우리 플러스. 네. 우리 더하기. 네. 한국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진짜 많이 쓰죠. 네. 우리, 우리 집, 뭐 우리 회사, 우리 뭐 친구, 뭐 우리 남편까지. 우리 남편. 맞네요. 제 남편인데. 그렇네요. 내 남편인데. 맞아요. 네. 근데 그 우리 법에 어디까지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온 거예요. 네, 그 우리 이주민도 거기에 들어 있을까? 네. 이주민은 들어 있고 싶은데 어떨까?라고 하는 질문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진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참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범위가 진짜 어디까지인 것일까? 그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배타적일 수도 있는 그 뭔가 울타리를 치는 그런 느낌이라서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런 벽을 만드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두 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우리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정서적 공감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주민이나 또는 그냥 단기간 한국에 계신 외국인들이 조금 힘들어 생각하는 부분들이 일단 외국분들을 자주 마주칠 기회가 없고 특히나 얘기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친해질 기회가 전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에서 우리라는 것에 그 집합에서 밀어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서로 교류하면서 어울리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다 같은 우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저도 정상훈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라고 했을 때 둘이 같이 있을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아는 것들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걸 우리라고 많이 저는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보여주셨던 행사에도 뭔가 다 같이 참여해서 좀 더 알아가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도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야. 그 이주민 예술제가 그런 의미에서 네. 정상훈님 말씀처럼 정서적인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온 그 퍼포먼스가 오 굉장히 멋지던데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민분들끼리의 그런 행사가 아니라 한국인과 이제 선주민과 함께 즐기는 함께 준비하는 그런 행사였다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행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저도 같이 참여하면서 한국 사람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고 특히 한국 그 예술가분들 다른 분야의 예술가들이랑 같이 작업할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다른 분야의 예술인분들의 세계를 보는 방법, 해석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면 2023년 내년에도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당연히 꼭 있을 거고 아직 그 기획을 시작하기 전인데 꼭 있습니다. 아니 행사를 하면 저도 꼭 참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꼭 오세요. 그러게요. 불러주십시오. 네. 예. 좋은 영상을 또 만들어 주시고 또 의견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지난번에 버스킹 출연하셨던 그런 또 뮤지션들 또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같이 연결해가지고 또 협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출연하셨던 은하님이 함께 하셔서 또 해금 연주도 그곳에서 같이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저 정상훈님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기획자로서 이렇게 아이디어 뱅크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좀 많이 마련이 돼서 다 함께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죠. 노원 유스캐스트 박선현님의 영상인데 어떤 영상을 준비하셨을까요? 고졸사원 분들이 이제 차별을 겪으신, 사회적 차별 겪으신 이야기나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이고요. 지금 현재는 2023년에 특성화고등학교를 입학하는 중학생 분들이나 아니면 이미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한 졸업생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함께 만나볼까요? 네. 다큐니까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물론 있어야지만 사람들한테 이거 맞아, 이거 틀려 이런 식으로 뭔가 알려주는 격이 될까 봐. 그러니까 뭔가 약간 내가 좀 정답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그냥 내 메시지는 메시지가 없는데 사람들이 느끼는 게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 그 전에 찍었던 영상 어떻게 만들었는데? 그땐 그거였지. 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은 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까 그만큼 그 대학교 졸업장에 대한 뭔가 그 의미가 변제됐다는. 이 다큐에 대한 어떤 기획 의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그분들이 다 실무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일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팀이 있고 쟤네 팀이 있으면 쟤네 팀은 다 대학교 졸업한 애들이야. 그러면은 쟤네 팀에 더 예산을 많이 주고 우리 팀한테 예산을 별로 안 주는데 디자인은 내가 다 해야 되고 쟤네 팀은 다 외주 맡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분들이 힘들었다 그런 얘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출연자분들. 네. 은근 차이나 이런 게 너무 심해서 맞아. 그게 문제인 것 같아. 그런. 근데 그때 우리가 또 돈이 없으니까. 맞아, 돈이 없으니까 밥만 샀어요. 밥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맞아. 사실 영상 제작할 때 돈이 없으니까 출연료를 못 드리잖아요. 내 사비로 이렇게 출연료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 그지였어, 그렇지? 응. 돈이 없었지. 어쩔 수 없지. 어떻게 맞아요. 과제였으니까. 10,000원씩 걷어서 했지 뭐. PD가 담고 싶은 내용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출연료라는. 그리고 내가 이제 가지고. 출연해달라고 할 때 뻘쭘하지가 않지. 그렇지. 사실 그것도 미안하지가 크지. 미안하지 않지. 네.
다원이님이 특수학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실무 경험을 쌓았던 게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그건 좀 더 개인차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네, 맞아요. 네. 그게 개인차가 있으면 안 되는 학교예요. 그러면 안 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주 신랄하게 좀 네. 이야기를 하네요. 안녕. 오늘 촬영은 좀 성공적이었어. 완전 그 마지막 너무 좋았어. Tears. Tears. 안녕. 전 제가 선택했어요. 제가 특성화고를 정말 가고 싶어 했었고 나는 공부 말고 완성된 결과물이군요. 기술 네. 인정을 받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보여드리고 대학교에 학생이에요, 현재 시작합니다. 대학생. 그렇군요. 취업을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돈 벌기를 원하셔가지고 집안 분위기가 대학 진학을 뭔가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직접 취업을 해서 업무 경험 쌓고 나중에 필요하면 대학을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해서 가게 됐어요. 이거 오로 대답하는 사람 있어요? 깊게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더 하고 싶다고 하면은 심화반이 따로 있었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저희가 진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 왜냐면은 일단 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학기 중에도 취업할 수 있는 곳은 특성화고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실제로도 19살 7월 달 그쯤에 취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학교에 취업 지도부가 따로 있어가지고 자소서나 뭐 이런 거는 원할 때 가서 뭔가 선생님들한테 컨설팅 받고 첨삭 받고 일자리가 났을 경우에 뭔가 선생님들이 이런 거를 정보를 알려준다던가 이런 건 있었어요. 취업 담당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대학 나와봤자 이런 회사 못 들어와.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면접을 이미 나는 망쳤는데 오는 길에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이게 맞는 건가? 내가 내 판단에 이게 망친 게 정말 맞는 건가? 사회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학생을 인도해 주어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거든요. 특히 특성화고 선생님들은 보장되고 안전하고 그런 일자리를 그래도 알선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될 책임이 분명한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이 학교에서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라고 진로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에서 진학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도 뭐 굳이 보고 싶다면 뭐 봐라. 이런 식으로 보여주셔가지고 봤는데 사실 그런 식으로 보여주시기만 하고 피드백이나 또는 설명들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때 받은 도움이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도움될 것 같다는 거는 사실 없을 것 같고 개인이 노력해야지. 아주 그 진학에 있어서도 그 느꼈던 걸 솔직하게 얘기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은 다 진학에 대해서만 좀 알고 계시니까 담임 선생님들이랑 상담할 때 잘 모르시거나 뭔가 좀 안내해주기 힘들고 저는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그러면 좀 저기 뭐 취업 지도부 가서 좀 물어보고 열심히 해봐. 약간 이런 유의 상담을 받았죠. 다른 학생들은 뭔가 대학이나 뭔가 이런 거 상담을 받을 때. 사회 전반적인 문제죠. 고졸로서 나와도 일자리가 없다는 거 인식의 문제고 실제로도 그만큼 교육을 받지 못한 문제고 네, 뭐 고졸로서도 실무에 당장 투입해도 괜찮을 정도로 교육을 받았으면 모를까 그 정도의 교육을 받지 못했고 저는 제가 고졸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해주는 사회는 많이 없더라고요. 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지금 영상에 막 빨려 들어가고 있었는데 맞아요. 아쉬워요. 네, 아주 나머지는 그 솔직 네. 담백한 그런 인터뷰를 저희가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이야기들을. 네. 특성화고등학교를 그 졸업한 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는데 물론 이제 학교마다 조금 네. 다 편차가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그런 네, 영상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네. 요새는 이제 개인의 능력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도 네, 현실적인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호님이 사실 지금 일본을 떠나오신 지가 10년이 넘으셨지만 좀 여쭤보자면 일본에도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게 혹시 있나요? 어떤가요? 네네 있습니다. 아, 그럼 네. 한국과 같은 문제가 혹시 있을까요? 일본은 제일 다른 점은 한국은 또 고등학교 졸업하면 반드시 대학교에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일본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네. 그래서 이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배우고 취직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네. 사실 우리 사회가 워낙 그 대학 입시에만 이제 몰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입학 관련 그런 진학 관련 문제들에서 더 집중을 하고 이런 특성화고에서 바로 이제 취업을 하는 그런 문제 이제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었나. 하지만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영상에서도 지적된 문제들 뭐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크게 공통적으로 겪는 거는 아무래도 동일 노동하지만 임금차별을 받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거의 첫 번째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또 어리다는 이유로 20살, 19살에 취업을 하다 보니까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를 받거나 인신 공격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막 일을 조금 서툴다 보면은 아무래도 상사가 혼내거나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막 약간 감정을 표출하는 거에 있어서라도 막 야생마 같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다고 했고 그런 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번아웃이 올만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밖에 뭐 그 특성화고 학생으로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어떤 게 있을까요? 학교에서는 또 어느 학교나 똑같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 그러니까 내신 기준으로 그렇다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공기업을 추천을 해주시거나 왜냐하면 공기업은 또 임금차별 부분에서 차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기업을 가는 걸 권유하시거나 아니면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걸 권유를 많이 하시고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관심 외에 나오기 때문에 전공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받는지 확인을 해주시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팀이 공통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특성화 고등학교 다니다가 저는 다니는 것도 이제 그렇지만 졸업을 했을 경우에 그 이후에 뭔가 사후 관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미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멘토링을 받거나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고졸 사원님들 2022년에 안녕하십니까? 네. 이런 취지로 제목이 딱 정해지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선녀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학생들이 이제 취업할 때 그 연령이 상당히 어린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들여다보는 어떤 사회의 관심, 또 학교의 관심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네. 그렇군요. 지금 박선현님께서도 이제 특성화고등학교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특성화고 진학하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특성화고를 꿈을 꾸게 된 거는 중학생 때 공익광고 기획자를 하고 싶다라는 이제 꿈이 있었어요. 중학생 때요? 네. 일찍 잡으셨네요. 네, 맞아요. 이제 중학교 때 이제 뭐 친구들끼리 꿈을
내야 되잖아요.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냐 이렇게 조사를 할 때 저는 확실하게 공익광고 기획자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첫 번째로는 영상을 먼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일반 고등학교 진학하게 되면은 3년 동안 계속 공부만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뭔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 가서 영상을 전공을 하고 좀 나의 능력을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가게 됐죠. 그러셨군요. 중학교 때부터 그 꿈을 가졌던 네. 공익광고 기획자. 네. 그래서 이제 영상 제작까지 이렇게 그런 꿈이 쭉 이어져 왔는데 막상 이렇게 진학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사실 특성화고등학교에 가는 학생들은 대부분 목표 의식이 저는 굉장히 뚜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영상에 출연해준 그런 당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원래 꿈이 있었고 제과제빵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 갔다든지 아니면 코딩을 하고 싶어서 학교에 갔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꿈을 가지고 학교에 갔지만 이제 공부를 하고 학교 생활하다 보니까 이대로 취업을 해도 괜찮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제가 현역에 계신 전문가 분들에 비교했을 땐 정말 미흡한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점에서 대학교를 고민을 점점 하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나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렇게 대학을 준비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저도 취업, 진학 이렇게 생각했을 때 진학이 뭔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뭔가 대학에 가는 게 좀 더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나운서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그게 동일한 선택지가 되어야 하는 건데 이게 좀 더 좋은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네, 취업을 하기보다는 진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선현님 같은 경우 이제 대학으로 더 이제 대학 진학을 하셨는데 네. 그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세요? 일단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수능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가장 큰 갈림길이었던 것 같아요. 취업을 해야 될지 대학을 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저는 대학을 선택을 했었고 지금 제가 4학년 막학기를 네. 아직 학교 다니고 계신 네, 거죠? 맞아요. 전공은 어떤 전공인가요? 언론 영상을 전공을 하고 있고 네,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꿈꿨던 광고 기획자라는 꿈을 가지고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영상을 전공하고 또 언론 영상학부에 지금은 가서 그 마케팅 쪽을 전공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꿈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조금 바뀌긴 하였지만 그렇게 제가 원래 특성화고에 갔던 목적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특성화고등학교 이렇게 취업했다가 또 다시 대학에 가는 케이스도 많이 있나요? 네, 맞아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는 학교에서 이제 다큐멘터리 수업을 하면서 그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 분들 또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시작으로 이것까지 하게 된 건데 그분들한테는 대학교 졸업장이 만약에 정말 필요가 없어진다면 사회에 대학교 졸업장이라는 게 없어진다면 대학교를 가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그 분들이 다 근데 특성화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다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필요로 위해서 간 건 아니시네요. 네. 어떤 전문적인 직업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꿈을 안고 특성화고등학교에 갔는데 여전히 또 대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이런 현실 이런 게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가장 저희 팀이 얘기했을 때는 엘리트주의 문화가 좀 문제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무래도 대학에 가는 선택지 말고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가는 선택지 말고는 내가 뭔가 공부 말고 뭐 디자인이 더 좋다든지 아니면 빵을 만드는 게 더 좋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직업 귀천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대학교를 가서 전공을 하지 않으면은 뭔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들 그런 게 사회 보편적인 생각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나.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네, 바뀌어야 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양한 길이 열려 있는 건데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참 사회 인식이 바뀌는 게 참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사실은 이제 대학에서의 기능이 엘리트 교육기관이라는 것보다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성격이 바뀌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산업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또 재학습을 해야 되고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것들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대학에 등록해서 또 필요한 기술들을 익히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맞아요. 이런 선순환 구조가 생긴다면 단지 졸업장을 바라보고 대학을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렇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 보고 있으면 좀 슬퍼 보이는 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모든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대학교 가고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 시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청 나이가 좀 높아지고 나서에 맞아요.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좀 젊었을 때 취직하면 적응도 많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완전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선택지가 역시 있는 게 낫지 않을까. 빨리 바뀌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참 내가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또 내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다양성이 열려 있는 그런 사회가 그런 사회가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박선현님의 오늘 영상이 또 그런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우리 박선현님 같은 선배들이 있으니까 또 후배들이 또 이제 뭐 나중에 취업이나 대학지나 이런 게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 특성화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거나 또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이 후배들에게 좀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해주시죠. 저는 일단 강점을 살리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노원 뉴스캐스트에서 마을 미디어 이제 PD로도 활동을 하지만 강사로도 활동을 하면서 특성화고등학교 후배들을 정말 많이 만나요. 일부러 이제 만남을 그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강점을 살리자. 너는 이런 점이 너무 강점이니까 이걸 살리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거기에 이제 목표를 가지고 갔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학교 다니는 기간 동안 강화를 해서 이제 능력으로 가지고 또 원하는 곳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잘하는 거 한 가지씩은 꼭 있잖아요. 지금 우리 선현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강점을 살리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걸 지적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려서 그 후배들도 뭐 좋은 취업이나 또 직장 일자리나 또 대학 진학 이런 거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정말 바로 편견과 차별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 서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함께 사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네요. 맞습니다. 오늘 좋은 영상을 또 이렇게 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세 분 모두 내년에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내년이라고 해봤자 이제 다음 달이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연말 특집으로 준비한 시민영상 특이점 여기서 2022년 마지막 방송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새해에도 더욱 다양한 시민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분 함께 자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는 이제 애견미용샵이랑 애견미용 학원, 외부 강의도 하고 있는 김남정이라고 합니다. 애견미용으로 계속 해온 거잖아요, 그죠? 네네. 왜 되신 거예요? 유기견 봉사를 하다가 애견미용을 강아지들한테 해주고 싶어서 강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기 때부터 항상 강아지들이 있었어요. 제 인생에 강아지가 어떤 점이
없었어요. 동생 강아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도. 인생의 강아지. 인생의 강아지. 애견 미용에 대학 출강에 이제 교육도 하고 계시고 네네. 고등학교 교육까지 하고 계신데 젊잖아요. 어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키우신 거예요? 정말 대단하신데. 처음에는 작은 샵으로 시작했잖아요. 9평, 정도 10평도 안 되는 데서 70세 한명 내고 그러다 어쩌다 2명, 또 어쩌다 3명 그러다가 이제 6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9평 샵에서 이제 상담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용실만 운영해도 9평이 꽉 차더라고요. 울타리, 밖에 테라스 상담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인구까지 나와서 상담하고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면서 80평, 100평 정도 되거든요. 확장을 하게 됐고 직원들도 많이 늘려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했던 그동안 뭔가 많은 고충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애견 미용사로서 힘든 점하고 그런 거 한번 고충. 애견 미용사로서 힘든 부분은 많이는 없어졌어요. 5년 차까지는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것 같은데 보호자님들이랑 상담이나 뭐 강아지들이 너무 말 안 들어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은 이제는 다 괜찮아요. 보호자님들의 마음도 이제 아끼는 강아지니까 마음 너무 이해하고 강아지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좋아하는 강아지 바보 발톱 자르는 거 싫어하는 강아지들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애견 미용사로서 힘든 부분은 많이 없는데 그릇이 요만큼 점점 커지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견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이가 됐든 성인이 됐든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까요? 애견 미용은 사실은 기술직이고 기술은 한 번 익히면은 평생 가는 거고 반려동물 산업은 점점 커질 거고 근데 분명히 전망은 당연히 좋죠. 그렇지만 버티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오랫동안 버틸 수가 없는 직업이기도 하고 저 또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어깨나 등 쪽이 많이 망가져 있고 손목도 망가져서 미용을 많이는 못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교육적으로 좀 빠진 케이스이기도 하고 아직도 애견 미용이 좋아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해야 될 리스크들이 조금 있어요. 건강적으로도 있고 처음에 기술직이다 보니까 기술을 얻기까지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미용실에서 배우기엔 열정페이예요. 시스템상으로 배우면서 교육받고 해야 되는데 이제 일하면서 교육받고 하는 부분이 어렵고 보호자님들이 있는 강아지들이란 말이에요. 섣불리 맡길 수도 없고 다칠 수도 있고 하니까 업주들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한테 보호자님 있는 강아지를 줄 수도 없고 근데 실질적으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교육 기간은 되게 길어지고 열정페이로 돈을 못 받는 기간은 길어지고 이 시스템 때문에 미용사들이 가장 못 버티죠. 몸은 힘든데 돈은 적게 받고 실력은 늘지 않고 고질병이 있는 직업병. 직업병이 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아. 그게 어떻게 강아지 미용은 왼쪽 손으로 강아지 보정을 해요. 얼굴을 이렇게 받쳐준다던가 아니면 다리를 받쳐준다던가 깨서 어딘가를 받치고 그 무게를 계속 지탱을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강아지들 많이 싫어하면은 발버둥 치잖아요. 테이블에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발버둥 치지 못하게 더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관절을 이용해서 관절을 잡아주는 건데 이제 왼쪽 어깨랑 목 쪽이 담이 오고 도구나 미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쪽 손을 많이 쓰니까 손목 저는 아대를 계속 쓰고 미용을 해요. 안 그러면 찌릿찌릿해서 도저히 미용을 못 하더라고요. 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어깨가 들리니까 이쪽에 항상 담이 와 있고 이쪽에도 항상 담이 와 있어서 지금도 고개가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좀 고질병이 있답니다. 열악한 이 환경과 시스템. 우리나라의 애완동물 문화는 빨리빨리 1시간에 많이 끝내고요. 하루에 막 7마리, 막 5마리 막 이렇게 많이 끝내는 게 문화가 조금 되어 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이제 소중하게 교방하면서 아주 퀄리티 높은 미용으로 스트레스 안 받게 하는 게 제가 미용으로 지향하는 목표예요. 그거를 많이 고려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시네요. 제가 미용을 하다 교육으로 넘어오는
올바른 가치관과 방향 쪽으로 이용사들도 가르치고 또 보호자님들도 본인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아예 모르시고 어떤 털을 가졌고 어떤 견종별의 질병을 가졌고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고 키우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기본 케어 방법, 사람으로 치면 아기를 키우는데 손톱 깎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강아지 키 파주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씻기는 방법을 모른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아기를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빠른데 강아지를 보니까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셔가지고 그런 것에 대한 인식도 조금 더 올바르게 바꾸고 싶어서 보호자 클래스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고 이제 미용사도 필드 미용으로 어떻게 강아지들을 올바르게 미용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걸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신념이에요. 제 가치관이고 반려동물 문화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좋겠다. 좋은 쪽으로 좀 더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큰 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실 힘들긴 힘든데 그래도 따라주시는 직원들이 있고 응원해주시는 보호자님들이 있고 뭐 주변 분들도 많이 위로해주시고 많이 칭찬해주셔서 힘들어도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보람을 느끼는데?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보람을 느낄 때는 제가 미용을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칭찬을 받아서도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이 미용을 제가 가르쳤을 때 너무 잘하고 보호자님들이 만족하시고 너무 예뻐하고 또 그걸 보면서 저희 선생님들이 기분 좋아하고 기뻐하고 미용사로서 성장했다고 느낄 때 그때 미용 잘했어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또 뿌듯하고 또 보호자님들께서 이제 집에서 케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우리 애기 10년 20년 다 살 텐데 우리 집 강아지 키우면서 가장 잘 선택한 게 보호자 클래스를 들은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그때 너무너무 보람이 컸어요.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더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얘기도 너무 많이 듣고 계속 이제 그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신기해. 그리면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대단하세요. 이야기하면서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어떻게 그렸냐면 짜잔 이렇게 그렸습니다. 집에 걸어놔야지. 안녕. 코로나19로 지치고 정서적으로 힘든 이웃들의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나누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리모가 펼치는 시낭송 힐링 콘서트 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주제로 한 시낭송 힐링 콘서트 현장입니다. 수박을 갈아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나면 주황색이 완전히 화려합니다. 챔버 앙상블, 기타 연주, 뮤지컬 공연, 독창 등 시낭송 외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진행합니다. 글로리에서 받을 수 있으면 그 비용에서 충당을 하면 되고 거기에서 비용을 못 받았을 때는 이번 지친 시민을 위한 시낭송 힐링 콘서트를 위해 아리모 국회숙 단장과 회원들은 4개월 동안 준비 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꽃에 대한 얼굴 반찬 초등학생부터 직장인, 시낭송 봉사자, 연주자까지 참여, 정말 풍성한 힐링 콘서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무밥, 파에 찰싹 찰밥, 달달볶음 볶음밥, 쌈싸 비벼 비빔밥, 함께하면 한솥밥, 따돌리면 한밥. 아리모는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 지적 장애 복지원, 홀몸 어르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적 장애자들과 함께 같이 그 활동을 하니까 너무 보람되고요. 그 다음에는 양로원 거기 가서 노인들이랑 같이 화합하면서 시도 읊으면서 그렇게 같이 하니까 서로 공유하는 게 너무 감동이 가고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시낭송 목소리 그 자체가 노래가 되고 그에 어울리는 반주, 의상, 춤, 몸집, 아리모만의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우리보다 부러우고 불행한 분들 앞에서 시낭송의 울림을 통해 어떤 기쁨과 위안을 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좋았고, 시를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누구나 평소 열심히 노력하면 훌륭한 시낭송을 할 수 있답니다. 옷을 잘 차려입고 한껏 멋을 내고는 마치 앵두와 어린 딸기의 달이요 5월은 모란의 달이다. 그러나 10월같이 쓸쓸하지 않았다. 가까이 보이는 섬들이 생생할 색이 없다. 지금 옷 속에 있다. 연한 녹색은 나날이 번져가고. 한국 시인 협회장이신 해야 솟아라.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사슴을 따라 양지로 사슴을 따라 사슴을 만나면 사슴과 놀고 직범을 따라 직범을 만나면 직범과 놀고. 조건이 열악한 야외 공연장이지만 시낭송에 맞는 의상과 소품을 적절히 활용하여 생생하고 완성도 높은 시낭송을 즐길 수 있습니다. 조그만 꽃이 한 개가. 저 야외 파리공원에서 저 야외 공연을 할 때 그냥 그날 날씨도 너무 안 좋아서 바람도 불고 또 주변 보니까 그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활동했던 그 어떤 그 모습들하고 그 마음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인성이고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름다운 리더들의 모임 아리모는 2006년 1월 창단한 서초구 풀뿌리 재능나눔 가족 봉사단체입니다. 아리모 시낭송 콘서트 봉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리모는 지난 6년 동안 서초요양원, 반포복지관, 야외 등에서 정기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이 아리모 17년간의 역사와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시낭송 힐링 콘서트의 내용입니다. 네, 코로나로 그동안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아리모도 더욱 활성화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늘 그랬듯이 홀몸 어르신 댁을 찾아가는 시낭송 힐링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초에는 수혜지구가 있었는데 방배 이동을 중심으로 해서 홀몸 어르신 댁을 찾아갈 공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5월 초에는 창립 제17주년을 맞이해서 300회 공연으로 3세대가 함께하는 시낭송 힐링 콘서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맑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냈던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봉사자들의 참여도 늘면서 아리모 봉사활동은 사회의 어두운 곳을 찾아 더욱 밝은 빛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리모 화이팅! 사랑합니다. TBS